인스타 팔로워 430만.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며 디올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오가던 여자. 그 많은 돈과 화려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녀는 사실 FBI가 줬던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자금 창구였습니다. 어떤 남성은 그녀와 결혼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82번이나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금액? 약 1억 원. 그는 실제로 모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위조된 결혼 증명서와 사랑 고백에서가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런던에서 체포돼 뉴욕으로 송환됐고 2025년 5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녀의 이름은 모나 파이즈 몬트레이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하자포리얼 혹은 모나포리얼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가나에서 태어났고 수년간 럭셔리 인플루언서로 살았어요. SNS에 올라온 그녀의 삶은 마치 영화 같았죠.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며 입생 로랑, 디올, 샤넬과 같은 브랜드들의 풀 착장을 하고 가나의 유명 연예인들과의 친목들을 즐기며 셀럽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또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화장품 브랜드들도 런칭했습니다. 모나는 자신이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인 포리얼 뷰티와 음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는 뮤지션으로 활동했고 뮤직비디오도 몇 편 공개를 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이름을 검색해보면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녀가 공개한 업적에 비해서 그 삶은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해했죠. 대체 이 돈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요. 한편 뉴욕에서는 수많은 로맨스 스캠의 피의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FBI 요원은 이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이메일의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해 자기야. 곧 당신과 함께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당신의 은행 정보가 필요해. 곧 큰 금액이 들어올 예정이거든. 또는 긴급한 상황이야. 당신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야. 곧 당신 곁으로 갈게. 이런 말들이 서로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이메일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원은 직감했죠. 이건 개인이 아닌 조직의 움직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조직의 계좌 흐름을 추적한 끝에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나 파이즈 몬트레이지. 그렇게 FBI는 7년 전부터 수사를 이어오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의 일부로 모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모나는 뉴욕의 남성들과 함께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미국 내 고령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 로맨스 스캠 행위를 벌여왔는데요. 이 조직은 미국과 가나를 배경으로 활동했다고 해요. 다수의 인물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SNS 활동하거나 틴더나 매치닷컴 같은 데이터 풀들을 통해서 가짜 여성 프로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군인이나 간호사, 사업가 같은 신뢰감을 주는 직업을 설정하고 접근을 하는 미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감정적으로 유대를 쌓기 위해서 장기간 연락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파트도 있고 또 급하게 위기 상황을 연출해서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도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나는 이 중에서 송금받은 돈을 세탁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는 가짜 신분으로 접근해서 송금받은 돈을 세탁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모나는 이 셀럽으로 알려진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실제 계좌를 직접 사용했다고 해요. 아주 대범하죠. 그리고 피해자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모나라는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돈을 보낸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FBI는 모나 명의의 계좌에서 이 송금 내역을 추적해서 조직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나는 이 돈들을 어디에 썼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스타에 보여지는 명품 샀고요. 차도 사고 집도 샀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2013년부터
19년도까지 약 2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27억 원 정도 이상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 27억 원은 조직 전체의 범행에서 나왔고 그 중에서 꽤 많은 금액이 모나의 계좌로 직접 들어간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피해자는 미국의 한 노년 남성이었는데요. 은퇴한 남성으로 데이팅 사이트를 통해서 모나가 보낸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모나는 자신의 실제 이름을 사용했고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자주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나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고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자주 말했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그 수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트라이벌 결혼 증명서라는 문서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트라이벌 결혼 증명서는 아프리카 부족 전통 관습에 따라서 마을 부족장이 인증해주는 결혼 증명서라고 해요. 이때부터 모나는 자신과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해서 이 남성은 이걸 믿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부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죠? 모나는 이때부터 아버지 농장에 문제가 생겼다.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 하는 갖가지 이유로 82번에 걸쳐서 8만 9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2천 정도의 금액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나는 모나를 사랑했고 내 아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를 돕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나가 사용한 이 트라이벌 결혼증명서 법적 효력이 있느냐? 당연히 없고요. 그것마저도 위조한 가짜 문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로맨스 스캠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 중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당연히 실제로 모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요. 모나는 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명품 구매하고 자신의 뷰티 브랜드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FBI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는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접수된 유사한 수법의 피해 신고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피해자들이 받았다는 이메일 내용이 너무나도 유사했던 거죠. 이런 비슷한 패턴들은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확신을 줬고 수사는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모나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FBI는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기 시작했죠. 모나가 단순한 얼굴 마담이 아니라 피해금 유입의 핵심 경로이자 자금 세탁 실행자라는 점이 드러나는 순간 수사의 중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후에 FBI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2022년 런던에서 모나를 체포하게 됩니다. 모나는 런던에서 체포된 후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으로의 송환은 국제사기 사건에 대해 형사 인도 절차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모나가 자금 세탁, 전신 사기, 범죄 공모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그녀의 계좌가 주요한 범죄 도구로 사용된 점을 강조했죠. 모나는 초반에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점차 증거가 쌓여 부정할 수 없게 되자 2023년 11월경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형량 뒤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개월 1일에 형량을 선고받고 2024년 6월에 수감되었고 최근이죠. 2025년 5월에 출소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활동 계획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 팬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식의 컴백이 예상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믿고 전 재산을 바쳤던 피해자들, 그리고 진심인 척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누렸던 여자. 그녀는 이제 감옥을 나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